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 6시마다 제가 올리던 금강경 인생 수업 공부를 안 올리고, 오늘 12시에 이제 불교대학 수업을 올립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저도 이게 수업하면서 이제 앞에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좀 덜 힘든데, 이게 혼자 중얼중얼 이렇게 1시간 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게 됐고요. 오늘만 그럴 거예요. 근데 금강경도 아침마다 하는 게 이제 여법 수집은 할 차례거든요. 법대로 수지를 해라. 법대로 항상 알아라. 그럼 법이 뭐냐? 금강경에서 얘기한 법. 그게 금강경 17분의 구경무화거든. 구경에는 내가 없더라. 제가 요즘은 제가 없다라는 걸 알고 나니까, 아무튼 가슴이 막 뻥 뚫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가슴속에 품고 있던 게 다 해결이 되겠구나. 다 이룰 수 있겠구나. 아침에 기도장을 열어보니까 오방랑 주머니가 눈에 들어와요. 기도장 안에. 몇 년간이나 있었을 텐데 오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2019년 6월 10일 날 용왕기도 할 때 썼던 거더라고요. 그때 제가 용왕기도를 막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신들하고 통화가 되시는 분 답도 아마 그때 그거 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기 써놨던 게 그냥 오늘 아침에 소지했어요. 소지했어요.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왕님 도움 안 받아도 나중에 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시겠지만 지금 바로 그거 하는 거거든요. 밖에서 뭘 구하는 게 아니고 순수 잠재력, 자기 안의 본성, 자기 안에 잠자고 있던 열애장의 법칙이거든. 그리고 이 밑에 나오는 식은 너무너무 유명한 식이고 오늘 수업에도 중요합니다. 오일러의 공식이죠. 오일러의 공식이죠. 요 2라는 것은 자연상수 2.6 얼마 쭉 나가는 자연 이 도무지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여러 가지 이 대우주가 굴러가는 거를 2.6, 3이 아니에요. 3이 안 돼요. 파이처럼 끝없이 가는 수예요. 2에다가 i라는 것은 진짜 숫자가 아니고요. 인간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허수예요. 상성으로 만들어낸 허수. 그다음에 파이는 네모와 정사각형과 원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게 딱 숫자로 안 떨어져요. 그래서 2의 i 자승 분의 파이승 더하기 1 하면 열어더라. 0이더라. 이것 때문에 우주선이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일러의 공식이라고 아주 유명한 식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이라고 하죠. 왜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식이라고 하냐면 이게 삼각함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3차원에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소리죠. 삼각함수로 된다라는 것은. 뭐 이름은 그냥 어디서 들으신 적이 있겠지만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필요 없죠. 사인, 코사인으로 다 풀리는 수죠. 아무튼 0이더라. 뭐가 막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이너스 1이더라. 그래서 0이 되더라. 모든 불균형은 균형으로 맞춰지더라. 이거를 우리 안에 모든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말로는 알았는데 제가 이거를 확신을 갖고 정말 움직이고 있구나. 지금 공이지만 움직이고 있구나를 알게 된 게 이제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공부도 아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하는 거고 또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후원금도 내주시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한번 이 공부를 해볼게요. 순수 잠재력의 법칙. 이게 금강경 17분에 나오는 끄트머리에 제일 마지막에는 수벌이요. 만약 어떤 보살이 무아임에도 무아 통달 무아법자 무아임에도 무아를 넘어서 이 금강 무아임에서도 진공묘이죠. 무인데도 묘한 그 무엇이 있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무아인데도 무아를 넘어 이 금강경 가르침을 통달하였다면 열에는 그 사람을 참다운 보살이라고 하느니라. 통달 무아법자 진시보살. 빈 호두인 줄 알면서도 호두를 깬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영인데 그런 줄 알면서도 이의 아이자승 파이를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빈 호두인 줄 알면서 호두를 깨는 거죠. 돈이건 사랑이건 내가 뭐 작곡가건 뭐 미술가건 뭐 개발자건 파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한 숫자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를 여법 수지분에서 금강경 13분 아침 6시에 하는 게 여법이라는 게 무아법이에요. 그리고 구경무아분. 그래서 13분하고 17분은 통하죠. 그래서 오늘 같이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고 할게요. 금강경 인생수업 심층공부 자율후원금 내주신 분. 김만희님, 우리 광양에 계신 김만희 보살님 감사합니다. 김현실님, 12월 달인가 진주하고 서울에서 전시회 하신다고 그랬는데 잘 준비하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공부하시니까 고맙고, 안산 신은지님 두 번째죠. 고맙습니다. 부현실 보살님 감사합니다. 전영재 거사님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이래서 아침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경무아다. 진공이다. 근데 무아법, 통달 무아법, 무아인데도 뭘 해요? 묘유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밖에 있는 거를 있다고 생각하고 뭘 했는데 이제 무아인 줄 알면서도 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말라식, 아뢰아식 이렇게 8식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8식 넘어 암마라식이라는 게 이제 금강산매경에도 나오죠. 암마라식. 이게 뭐냐면 암마라식, 제9식, 백장식, 무구식, 아무런 번뇌가 없는 떼구자를 써서 무구식. 그다음에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백장식, 청정식, 암마라식, 구식, 열애장, 법신, 본각, 진여,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그리스도, 주인공, 청정심, 이게 암마라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백의관음 할 때 아무런 무아를 완전히 통달하고 무아임에도 불구하고 무아법에 통달해가지고 없는 줄 알면서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하시는 보살님. 그래서 백의관음이죠. 이 말은 이제 인도 출신 진제 스님께서 쓰셨다고 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거를 제가 디펙 초프라 선생의 우리 삶의 성공의 7가지 법칙의 첫 번째 법칙이 이건데 이게 개념이 안 잡히다가 보니까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제 영혼이 공감을 못 일으키니까 8년인가 9년간 겉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도 그렇게 될까봐 제가 삶의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마침
불교대학에서도 구경부합은 할 차례고 아침 6시에 하는 것도 여법 수집은 할 차례고 그럼 여법에 법답게 수지해라가 법이 뭐냐? 무아법이라는 거죠. 무아임에도 뭐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출 이렇게 시작합니다. 순수 잠재력의 법칙이죠. 디펙 초프라 선생의 우리 삶에 성공을 하는 7가지 법칙 중에 첫 번째 법칙, 순수 잠재력의 법칙, 만법 귀일.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태초라면 그 하나 이전에 무엇이 있었나 보니 일귀하처.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가나? 하나 이전에 무엇이 있었나 보니 존재도 없었고 비존재도 없었다. 이 모든 세상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은 에너지였다. 그 드러나지 않은 에너지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숨을 쉬지 않고도 숨을 쉬는 존재였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없이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없이 불성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신성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안마라식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청정식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백장식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무구식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열애장이라고 했는데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열애장이란 말이 참 맞죠? 보세요. 결국은 0인데 이게 다 저장이 돼 있는 거잖아요. 모든 불균형이 균형으로 맞추어지는 창고. 열애장이죠.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요. 우리가 보통 여기서 존재와 비존재 있잖아요. 물질이 있으면 비물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물질과 비물질이 있는데 물질에 반물질이 있다는 걸 찾은 거예요. 반물질. 이미 거진 100년 전에 1928년에 전자가 있으면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는데 반물질이 있다라는 거. 우주에 이게 마이너스와 플러스. 거꾸로죠? 양성자가 가운데 있고 전자가 돌았는데 반물질은 전자가 안에 있고 양성자가 밖에 있는 거예요. 반물질은 비물질이 아니에요. 요게 결국은 요게 반물질이 있으니까 보일러의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1은 물질이죠. 우리가 의식으로 규정할 수 있으니까 2의 I 파이승은 반물질이죠. 이 반물질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불균형을 균형으로 만든 묘한 그 무엇이 입자는 아니지만 파동으로 계속 굴러간다라는 거죠. 이거를 옛 스님들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공은 텅 빈 공은 공인데 묘한 그것이 있다. 그래서 진공묘유라고 했죠. 이걸 알아야지 금강경 13분의 여법 수지분이 되고 이걸 알아야지 구경무화가 되고 이걸 알아야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꿈도 이루고 조상님들 이런 걸 모르고 몸을 빼앗겨 버리신 조상님들을 모두 깨우쳐 드릴 수도 있고 후손들을 위해서 복덕도 물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족이 승천한다고 그러고 구대손까지도 복이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말로 할 수는 없는 거죠. 비유로. 그런데 이렇게 과학의 발달로 이런 게 이제 다 된 거죠. 근데 이 반물질을 만들려는데 1g 만드는데 수조 원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있다는 것만 알았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 모든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는 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 엔티매터가. 그래서 만법귀일 그것이 태초라면 그 하나 이전에 무엇이 있었나 보니 존재도 없었고 비존재도 없었다.
이 모든 세상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은 에너지 상태였다. 입자와 물질과 반물질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2의 I 파이싱 플러스 1이 제로로 되는 에너지의 흐름과 에너지의 파동만 있었죠. 그런데 그 드러나지 않은 에너지는 자신의 힘으로 숨을 쉬지 않고도 숨을 쉰다. 물질을 만들죠. 그리고 반물질을 만들죠. 그리고 비물질화되죠. 다시 물질이 되고, 물질이 있을 때 반물질이 사실은 동시에 있는 거죠. 엔티매터가 사실은 묘유에 가까워요. 묘유. 공인데 뭐가 있다. 마이너스 1로 만드는 뭐가 있다. 모든 불균형을 균형으로 만드는 어떤 작용이 있다. 그래서 성품은 작용이다. 이 작용이, 불성이, 신성이 요즘 사람들 말로 얘기하면 반물질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 그 주인공의 작용, 그 주인공의 성품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너무나 중요하고 헤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기가 자기를 가리키는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공부도 안 했고 여기에 이제 같이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걸 공부를 하려면 이 금강경을 공부하고도 제가 대상참조와 자기참조를 헷갈렸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는 눈으로 연꽃을 봐요. 이 연꽃이 원래 여기서는 거꾸로 잡히죠. 망막에서는 카메라 렌즈하고. 근데 뇌가 이렇게 바로 잡죠. 뇌가 이렇게 바로 잡죠. 그런데 모든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은 나의 의식의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건 외부잖아요. 나의 의식의 거울, 밖에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고, 뭐 맛보고, 생각하고, 법이다, 비법이다. 이 육군에 속아 사는 대상참조형 중생. 이거를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국에로는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네 이렇게 밖에서 보이는 거는 너의 생각으로, 그거는 청정식이나 무구식이나 안마라식이 아니라 너의 업식이 네가 과거에 체험하고 너의 체험으로 너의 인식에 그렇게 잡혀 있던 것을 네가 아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을 뿐이야. 육군에 속아 사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실제를 부여하고 덤벼드는 인간이 대상참조형 중생이죠. 평생을 저도 이렇게 살았죠. 뭐 주식, 코인, 뭐 돈, 뭐 노는 거. 그런데 부처님이 뭐냐? 금강경에서 뭘 가리키는 거냐? 회광반조. 아, 나의 업식으로 내가 저것을 연꽃으로 보는 거구나. 나의 업식으로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구나. 나의 업식으로 지금 이거를 재앙이라고 그러는구나. 나의 업식으로 이거를 문제라고 그러는구나. 나의 업식으로 이게 대박났다고 하는 거구나. 나의 업식으로 지금 이게 불가능한 비극이라고 하는구나. 이걸 회광반조하는 거죠. 자기 참조죠. 밖에 있는 모든 것은 나의 의식의 거울이니까 나의 의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모든 문제가 나온 거니까 이게 저놈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구나라고 자기 의식을 바로잡으면은 자기 의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우리 스스로 만들어냈던 그 문제는 서서히 없어지는 거죠. 이게 자기 참조죠. 이거를 제가 정확히 개념을 못 잡아갖고 회광반조라는 말도 알았어요. 만법 유식이죠. 육군에 속아 사는 거. 근데 이거를 바꿔서 전식득지라고 해서 그 어제 얘기했던 거를 이게 이제 지광이죠. 이거를 자기 참조를 하게 되면 지광이 생기는 거죠. 자기한테. 말로는 다 알았어. 근데 경계가 만나면 막 화가 나고 싸우고 흥분하고 그렇게 저는 대상 참조를 하면서 사는 거죠. 자기 참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참조를 하면 그 문제가 다 풀리고
엄청난 복덕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도 모르고 그걸 몰랐으니까 안 했겠죠. 자기 참조가 바로 따뜻한 밥을 먹는 방법인데 대장 참조를 하면 계속 식은 밥만 먹어야 되는데 말로는 따뜻한 밥 먹겠다고 그러면서 따뜻한 밥을 먹으려면 절대로 내 눈앞에 펼쳐진 경계에 속지 말고 그걸 회광반조해서 그 빛을 안으로 다시 비춰서 자기 참조를 해야 되는데 때가 되니까 알게 되나 봐요. 그래서 순수 잠재력의 법칙, 주인공의 힘을 기르고 열애장의 힘을 기르려면 대상 참조와 자기 참조를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령 이런 거죠. 여기가 제가 얼마 전에 갔던 그 철원 평야예요. 저기 넘어 이제 북한 땅도 보이는 철원 평야고 여기에 이제 뭐 독수리 두루미들이 오는 건데 철원에 그 뭐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서 보는 건데 밖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경계가 야 저기 좋다가 아니고 물론 좋죠. 나의 의식의 거울이라는 거죠. 저 앞에서 얼마나 많은 6.25 때 사람이 죽었겠어요. 38선 이북인가.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내 앞에 있는 환경이건 상황이건 내 앞에 있는 것은 모두 나의 의식의 거울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자기 주인공을 잡을 줄 알고 주장자도 쥘 줄 알게 되면 불 꺼놓고 방에 앉아 있어도 저는 저 철원 평야의 저 넓은 평야를 떠올리면은 그게 전부가 제가 되는 거예요. 저 철원 평야에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들판에 막 곡식이 자라고 저 하늘, 저 우주, 저 모든 저 철원 평야에서 본 기운이 저 안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죠. 왜? 내 눈앞에 펼쳐진 건 모두 자기 의식의 거울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세생생 그런 업의 찌꺼기들이 있으니까 그 업의 찌꺼기를 거울 명상으로 거울 앞에서 하는 거죠. 이래서 자기 업을 꼭 녹이겠다고 아니라 그거를 하나하나 다 보는 거죠. 다 나타날 때까지 아 그랬어 그랬구나 내가 이불 밑에 숨겨두고 있었고 그냥 덮어두고 있었고 신경 안 쓰고 있었고 그러면서 자기 영혼 속에 그 세세생생 매몰되어 있던 감정이 올라오는 거를 거울 명상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 있을 때는 혼자 하셔도 되지만 이런 거울 명상으로 하셔도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데 가셔서 하셔도 되고 이게 다 나와요. 이 자연과의 교감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일단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요점 정리를 먼저 딱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구경에는 정말 무아임을 알고 참 나의 힘을 기르는 법, 주인공의 힘을 기르는 법. 이게 주인공에 대한 신뢰, 주인공을 키워서 잡아먹어야 된다 그러나 그 힘을 기르는 법 네 가지를 먼저 아시고 하자고요. 태행스님 주인공의 몰락 놔버려라 그러는데 이걸 열심히 들었는데 한 30번을 더 들었는데 주인공이라는 존재가 자기 의식에서 공명이 일어나야 돼요. 자기 영혼에서 울림이 있어요. 자기 영혼과 이 주인공이 자기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본성과 그 본성이 주인공이잖아요. 이게 영혼의 울림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때가 되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한 1년 끙끙끙끙 되다 보니까 요즘은 뭐 그냥 딱 눈만 감으면 주인공하고 연결이 탁 되죠. 주인공이 자기 의식에서 공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네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자기 의식에서 공명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몸 누워서 하셔도 좋고 앉아서 하셔도 좋은데 누워서 하면 자꾸 잠에 빠지니까 방 전체, 자기가 침대면 침대 전체, 몸이면 처음에는 몸 전체, 그 다음에 침대면 침대 전체, 방이면 방 전체, 야외로 나가면은 이런 이런 전체, 거울 앞에 있으면 거울 앞과 뒤가 있는 그 공간 전체 속에 무엇인가 이런 전자기장이 흐르고 있는 거를 느낌으로 계속 느껴보셔야 돼요. 처음은 인위적으로. 꼭 인위적은 아니죠. 발끝, 손끝 쭉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침묵. 이 침묵이라는 건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이 고요한 오직 물질과 반물질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내 몸과 내 몸 밖에서 경계를 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내려놓기. 침묵, 명상. 이걸 실천하는 거. 이거를 지금은 아니지만 하루에 2시간 정도 하는 훈련을 하래요. 우리 동안것도 이렇게 하자고요. 침묵과 명상을 1번 침묵. 근데 입의 침묵이 아니에요. 생각의 침묵. 생각 내려놓기라고요. 물론 말도 안 해야죠. 물론 말도 안 해야죠. 그리고 음악 틀어놓는 것도 처음에는 하지만 나중에 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침묵, 두 번째는 명상. 전화기 당연히 꺼놓으셔야죠. 첫 번째 침묵, 두 번째 명상. 이거 하시는 거. 이렇게 해서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몸 안에 자기 몸 안과 몸 밖에 물질과 반물질을 느껴보시는 거.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2분, 3분도 좋아요. 2분, 3분도 좋고. 읽고 나가는 거. 이걸 꼭 하라고 디펙 초프라 선생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분별하지 않음. 오직 모를 뿐. 왜? 주인공은 판단하지 않으니까. 분별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모를 뿐. 만공스님, 원래 숭산스님, 만공스님 같은 그 수덕사 문중이니까 성각스님도 오직 모를 뿐. 모를 뿐을 날마다 실천하는 거. 평소 습관이 막 올라올 때마다. 판단이 막 올라오잖아요. 오직 모를 뿐. 오직 모를 뿐. 그게 세 번째. 네 번째로는 이 영화를 한번 보고 싶은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진정한 본성에 다가가다 보면 관계라는 거울을 간파하는 통찰력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자연에 이렇게 1년 했는데 아직까지는 관계라는 거울을 아직 간파가 되지는 않아요. 아직도 그냥 하고 있어요. 이게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게 이제 그래서 스님들이 안것 때도 이렇게 식사하시고 이렇게 좀 다니시죠. 자연과 교감, 요 네 가지래요. 침묵, 명상, 분별하지 않기, 자연과 교감하기. 요거를 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본성에서 고요함 속에서도 자연히 그 고요함 속에서도 역동성, 그 진공 묘유의 체험을 할 때까지.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최근에 여기 철원의 이 평야 전망대에서 본 평야에서 봤던 그 기억을 되살려서 고요함과 역동성, 그렇죠? 자연은 계속 지금 이제 가을 되기 전이니까 단풍 뿌리에서 막 물을 당기니까 지금 물을 막 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겨울을 준비하겠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일어나는 역동성, 그 진공묘유, 이런 체험을 할 때까지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 반물질, 비물질은 이거 뭐 아까 그냥 설명드린 거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 순수 잠재력의 법칙, 내 안에 하나임, 법성, 불성, 열애장의 법칙을 이제 하는 겁니다. 모든 창조의 근원은 순수의식입니다. 순수의식은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난 것으로 표현하는 순수 잠재력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참나가, 우리의 진정한 참나 주인공이 그런 순수 잠재력을 지닌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드러나게 할 수 있는 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우주의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그 엄청난 힘과 튜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태초에는 존재도 비존재도 없고 이 모든 세상은 드러나지 않은 에너지였습니다. 그 자신의 힘으로 숨 없이도 숨을 쉬는 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리그베다 창조의 창가 중에서. 네, 성공을 부르는 첫 번째 영적 법칙은 순수 잠재력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본질적인 상태에서는 순수 의식이라는, 우리가 본질적인 상태에서는 순수 의식이 우리가 참나다. 백장식, 안마라식, 열애장, 주인공이 실제로 우리다. 본질적인 상태에서는 그게 참나다. 그 순수의식, 그 제9식, 그 청정식은 순수 잠재력이다. 이게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얘기하신 구경무화의 원리고, 요대로 항상 세상을 살아라. 요 법대로, 무화법대로. 그게 여법 수지죠. 그래서 이 순수한 의식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본질입니다. 그리고 순수의식은 무한하고 자유롭고 아까처럼 평야에서 보던 그 풍요처럼 풍요롭고 평화롭고 기쁘고 순수한 기쁨입니다. 순수한 암, 이해가 아니라 암, 일주문 아니니까요. 무한한 고요, 완전한 균형, 단순한, 희열, 변함없음. 계속 2의 I 파이승 플러스 1은 제로. 모든 불균형이 균형으로 맞춰가는 그 영원한 흐름, 그 불변함은 우리 의식의, 우리 청정식의, 우리 열애장의, 우리 주인공의 성품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바로 주인공, 순수 잠재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참나, 자기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고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렇게 아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대행스님은 아니 주인공을 체험하지 못했더라도 받아들이기라도 하면,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르기라도 하면, 그래서 마하라지 같은 사람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스승의 말을 탁 믿거나 안 그러면 자기가 체험을 하거나 하면 된다. 나는 스승의 말을 그냥 탁 믿고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행스님도 같은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나는 내가 알던 육신의 내가 아니라 순수 잠재력이구나, 참나구나, 판단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저 자연, 모든 불균형의 균형으로 돌아가는 자연 저 자체가 나구나, 이걸 아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언젠가의 과거에 존재했고, 현재도 사실은 그렇게 존재하고 미래에도 그렇게 존재할 모든 것의 무한한 잠재력이며
영원한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 자체가. 순수 잠재력의 법칙은 하나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법칙이냐면 자연계의 모든 생명이 취하는 무한히 다양한 모습들의 그 저변에는 모든 것에 퍼져 있는 하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물방울, 우리 모두가 하나의 물방울이지만 그 물방울은 다 바다에서 온 것이고 바다로 갈 거고 바다로 갔다가 또 물방울로 오고 하는,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하는 것처럼 순수 영이 다 있다. 풀이건 동물이건 사람이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건 그렇게 본질을 볼 줄 알 때를 눈을 떴다 그러는 거죠. 우리와 이 순수 에너지의 장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수 잠재력의 장이 바로 우리 자신의 참나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순수 잠재력의 장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참나를 경험하는 것 혹은 자기 참조, 획왕반주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기준점이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참나라는 뜻입니다.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요. 네, 이거를 그냥 오늘 6시에 올리는 거로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12시에 올리는 거는 제가 따로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순수 잠재력의 장. 이게 하늘의 계산법이고 이게 주인공이고 이게 법성이고 이게 불성이다. 열의 장이 우리의 참나다.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는 진짜 우리가 아니다. 여기까지 아침 금강경 공부 엽법 수집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